안녕하세요. zen ASMR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ASMR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책 읽는 ASMR은 동화책으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자기계발서를 이용해서 ASMR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보다는 그 책을 읽어주는 소리 자체가 잠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나를 괴롭힐까? 어떻게 그리 시원시원한가? 세상에 거칠 거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머릿속에 후회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다. 감추고 싶은 실수라곤 없을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나? 내가 자주 듣는 말이다. 어림도 없다. 나 역시 똑같다. 콤플렉스는 깊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슬럼프에 빠지며 어지러운 생각에 잠을 설치고 시시때때로 도망치고 싶어하고 남들이 알아주질 않아서 속상해하고 소모되는 느낌의 인간 세계가 싫어지고 외로움을 타고 어떨 때는 왜 사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에 빠지며 슬퍼진다. 나 역시 사람살이의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낱 약한 인간인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나를 몰라줄까?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데,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왜 몰라줄까? 혹시 내가 약한 모습을 일부러 감추는 걸까? 겉으로만 강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걸까? 나의 흔들림을 알아채지 못하게 페이크라도 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째 이유, 남들은 나의 속모습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든 어떻게 고민하든 굳이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섞여 있지만 그 근본은 비슷하다. 남들이 보는 것은 대개 나의 말, 행동, 경력, 일하는 모습, 작업의 결과 같은 겉모습일 뿐이다. 너무 냉정한 관찰 같다고 스스로 돌아보라. 남들에 대해서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이유, 실제로 나 혼자서만 괴로워하고 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남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서만 속을 끓이는 것이다. 의심, 불안, 자격지심, 서러움, 억울함, 두려움, 죄책감, 힘듦, 아픔 등을 꽁꽁 안고 있다. 툭툭 털어버리라고,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마음 고쳐먹으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남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별로 소용없다. 괴로움은 잠시 떠났다가 또 다시 찾아온다.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새 나는 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나만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또 나를 괴롭힌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나마 확실하게 배운 것이라면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약한 자여, 그대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 나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괴로움의 쓸모는 분명히 있다. 괴로움 속에 성장의 씨앗이 있고 자극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괴로움이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쓰게 한다. 괴로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살아있게 만드는 신호인 것이다. 괴로움의 쓸모는 지대하다. 하지만 괴로움이 쓸모있다고 해서 마냥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 아닌가? 내가 줄곧 관심을 기울여왔던 의문도 이것이었다. 좀 덜 괴로워하며 살 수는 없을까? 좀 더 지혜롭게 괴로워할 수는 없었을까? 나의 괴로움을 쓸모있는 괴로움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지난번과 똑같은 괴로움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다른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번뇌를 떨쳐라. 신의 손에 맡겨라. 운명에 맡겨라 하는 등의 조언은 때로는 위안이 되지만 거친 세속을 살아낼 힘을 길러주지는 못한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수련 행위는 때로 마음을 가라앉혀주지만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인생의 순간순간에 필요한 판단력과 순발력과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잘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를 괴로움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다스리는 능력을 조금 더 키워나간다는 것, 조금씩 키워나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우며 더 잘할 수 있을까? 패턴을 관찰하는 습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자신의 괴로움을 객관화하는 습관이다. 문제가 터지고 난관이 생겨 고민이 깊어지고 흔들리고 괴로움이 더해질 때마다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보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심해지고 또 대범해지는 법을 배운다. 세심해진다는 것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게 되어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이 는다는 뜻이다. 대범해진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을 현상적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대응 원칙을 세우게 된다는 뜻이다. 세심하다고 해서 대범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대범하다고 해서 세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괴로움에 대해서는 세심해지고 또 대범해져야 한다. 이까짓 괴로움이야, 이까짓 괴로움쯤이야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아예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대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뚝 부러질 위험이 있다. 강한 척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왜 나는 이토록 괴로울까 하며 괴로움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며 자신을 꾸짖거나 주변의 원인을 돌리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악순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자칫 현실 도피만을 꿈꾸거나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심하고도 대범한 것이다.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범하게 패턴을 그려보라. 이것은 인생 내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다음에 4가지 습관을 권하고 싶다. 첫째, 나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이다.
괴로워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라. 스스로 관찰의 주체이자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 내가 괴로워하는지,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음이 왜 상하는지, 어떻게 해야 풀리는지, 지난번과는 어떻게 다른지 잘 들여다보자. 이러한 관찰을 습관으로 들이는 것이 좋다. 체험을 쌓기 위해서다. 여러 경우들이 쌓이면 이른바 경우의 수가 보인다. 괴로움이 쌓이기 전에 미리 예우를 알게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치를 고안하게 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은 관찰하고 공부하는 습관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곧 사람에 대한 공부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나와는 다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괴로움을 다스리는 주체들이니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크게 도움이 된다. 행동과 선택의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레퍼런스가 되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고민과 약함과 무지와 지혜를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사람들을 직접 관찰할 뿐 아니라 간접 관찰까지도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역사와 시사의 귀를 여는 것도 다 인간을 공부하기 위한 중요한 관찰 행위인 것이다. 셋째, 고백이라는 아주 건강한 습관이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행위란 나의 생각, 심리, 선택, 의견,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과정이다.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괴로움만은 아니게 된다. 괴로움을 털어놓기만 해도 무게가 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게 된다.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꼭 친구나 가족, 옆지기에게만 고백하라는 법도 없다. 사안에 따라서 고백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대상을 찾아내서 솔직하게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는 일은 고해성사와 비슷하다. 가톨릭 교회의 의식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새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은 자기 통찰의 과정이 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의 시작이다. 일기 쓰기, 글쓰기, 책 쓰기도 일종의 고백 행위가 될 것이다. 넷째, 괴로움의 패턴을 그려보는 습관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대범하게 자신의 패턴을 그려보는 것이다. 괴로움과 반응의 관계, 생각과 행위에 관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사람마다 각기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흔들릴 때 왜 흔들리는지, 괴로울 때 왜 괴로워하는지, 왜 어떨 때는 행복해하고 어떨 때는 불행해하는지, 왜 일이 잘 되고 왜 일이 안 되는지, 놓친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 꼭 붙들어야 할 원칙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차츰 더 잘 보이게 된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 패턴, 생각 패턴, 행동 패턴, 멘탈 패턴이 그려진다. 자신의 큰 그림이 보이면 우리는 기꺼이 대범
대범해질 수 있다. 산다는 것은 작은 괴로움들과의 무수한 전투다. 물론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통찰하고 자신의 패턴을 그려보면서 자신을 객관화해봐도 우리는 또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움은 된다. 흔들리지만 중심을 잡게 되고 괴로워하더라도 소모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성장하는 괴로움으로 작동하게 된다. 괴로움의 패턴을 그려보는 습관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을까? 물론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단단하고 강하다고 여기는 데에는 겉으로 보이는 나의 행위에서 그 어떤 안정감과 균형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만큼까지는 못하더라도 속으로 나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세심하면서 대범해지려고 노력해왔다. 아마도 세심한 것은 전성이 적잖게 작용한 것 같고 대범해진 것은 훈련의 덕분일 듯 싶다. 이 책에서는 주로 일과 관련되어 생기는 괴로움을 다룰 것이다. 그 테마로 10가지를 뽑았다. 하나, 도망가고 싶다. 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셋, 슬럼프에 빠졌다. 넷,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 다섯,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여섯,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곱, 인정받고 싶다. 여덟,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진다. 아홉, 외롭기만 하다. 열, 슬프다. 그나마 이 10가지 테마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괴로움들일 것이다. 이보다 훨씬 더 아프고 상처가 깊이 파이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가. 개인사와 사회사에 번번이 일어나는 이별, 죽음, 사고, 질병, 장애, 배신, 차별, 빈곤, 파산, 폭력, 범죄, 전쟁, 이루지 못할 사랑 등의 깊은 고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괴로움들과의 무수한 전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깊은 고통은 차라리 너무 아파서 완전히 빠져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일상을 어지럽히는 괴로움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는다. 지치게 만들고 면역성을 떨어뜨리고 불행한 기운을 만들고 패배감에 빠지게 만든다. 결국엔 요즘 유행어처럼 멘탈 붕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살고는 있으되 진정 살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으되 힘이 실린 움직임이 아니며 팽팽한 긴장에 사로잡히다가 결국 꺾여서 무력감에 빠지고 몸과 마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튼튼한 멘탈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가를 들여다보는 시작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올지 모른다. 우리들이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자신에 대한 편견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러한 인정이 튼튼한 멘탈을 세워가는 기초가 된다고 나는 믿는다. 엄마는 멘탈이 참 튼튼해. 내가 최근 들었던 최고의 찬사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 막내가 해준 말이다. 사회적으로 힘들고 대외적으로도 힘들고 가족들에게도 힘든 시간.
남들에게도 힘든 사건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유지하는 태도에 대한 평이었으니 나는 기분이 썩 좋아졌다. 살아가면서 문제는 항상 터진다고 나는 전제한다. 문제없는 삶은 없을 뿐더러 문제없는 삶은 흥미도 없고 동기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관건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 생각한다. 나의 특질 중에 하나인 긍정성도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내가 예전에 썼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음 썼을 때 내가 40대였으니 당시 수많은 문제들의 한가운데서 생존을 고심했을 때이자 무엇보다도 행동의 한가운데 있을 때였다. 이 책을 다시 고쳐 쓰고 있는 지금은 크고 작은 산전수전을 더 많이 겪은 시점이다. 삶의 괴로움은 좀 줄어들었을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안심하기도 하고 외려 괴로움을 유발하는 사회적 변수들은 더 다양해지고 심해졌다는 사실을 목격하며 심란해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그만큼 괴로움의 양태도 많아졌고 강도도 심해졌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우쳐지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도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을 쓰는 나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의식의 코드가 맞기를 바란다.